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시대인재를 졸업하고 이번 수능에서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를 틀린 강동현입니다. 현역때 지구과학2가 3등급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고, 재수학원을 알아보던 도중 시대인재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2월 초에 시대인재 제종이 개원하자마자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사장에 배정된 친구들이랑 고사장 분위기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학원에 들러서 가탐수트 암기 파트도 다시 읽어보고 집에 최대한 일찍 가서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교시 국어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국어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와서 당황했던 것도 있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어렵다고 해서 조금 안심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밖에서 국어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다라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멘탈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이 시험장 안에서 내가 국어를 제일 잘한다 라는 마인드로 나머지 수능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수학은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같은 반에 있던 수학을 잘하는 친구와 함께 답을 맞추어 보았는데, 그 친구의 답과 제 답이 하나가 달라서 그때부터 약간 멘탈이 살짝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고사장을 나가면서 다른 친구의 핸드폰으로 국어 답을 채점해 보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어를 한 문제밖에 안 틀려서 그 자리에서 국어만 한 2번 정도 더 채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과탐 답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점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봐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현역 당시에도 시대인재를 다니면서 수학, 과학 단과를 수강하면서 서바이벌과 강사진 퀄리티에 만족을 해 있었고, 그리고 시대인재 제종이 집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다는 장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부엉이 라이브러리를 처음 봤을 때 자습 환경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시대인재 제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20학년도와 비교해서 기하와 벡터가 빠지고 수열 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처음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역 때와 똑같이 선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바뀐 부분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다시 공부하느라 어려움을 조금 겪었습니다. 저는 국어가 가장 자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력과 이해력이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 하진 않았고, 다만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틈틈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관리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나 부엉이에서 자습하다 집중이 안 될 때 이준호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문학 요약본을 읽으면서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문학을 인강으로만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준비해 오신 분석본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내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만의 독해법을 찾고, 선생님의 방법은 본인의 방법에 붙여나가는 식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구과학2가 가장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전년에 대비해서 전체 파트가 새로 들어갔던 것도 있고, 제가 암기하는 거를 워낙 싫어하고 힘들어해서 1년 내내 조금 애를 먹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구과학2를 선택했던 이유는 저는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암기 파트에서 막히는 게 있을 때마다 인강을 다시 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고, 내신 문제집, 엔제 가릴 것 없이 제가 구할 수 있는 G2 자료는 최대한 많이 구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단과도 꾸준히 수강했고요. 그리고 수능 2달 전부터는 각종 다른 회사들과 교육청, 평가원 기출을 모아서 모의고사 모음집을 만들어서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씩 풀었고, 수능 일주일 전에는 G2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을 다시 한번 풀면서 G2 공부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과목을 선택하실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2과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일 텐데, 2과목을 조금 못 봐도 국어와 수학을 잘 보면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2과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국어, 수학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공부가 제대로 끝난 학생이라면 새로운 문제를 접하기 위해서 다른 콘텐츠를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기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매년 발전해 나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 콘텐츠들을 풀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수능 당일에도 긴장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공부가 끝난 후부터는 최대한 많은 엔제들을 풀려 노력했고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면서 시간 관리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게을리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마다 이게 내가 공부를 너무 게을리 해서 그런 건 아닐지라는 고민을 자주 했고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마다 지문을 시간을 재지 않고 꼼꼼히 읽어가면서 푸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성적이 계속 들쭉날쭉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제가 너무 수학 공부량이 적어서 빅킬러나 준킬러에서 막힐 경우 다른 문제를 푸는 시간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대인재 서바이벌을 망쳐서 부엉이 앉아 있다가 옆에 쌓인 브릿지 40개를 보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그날부터 브릿지를 10개씩 풀었고 브릿지를 다 푼 후에는 유명한 실무들을 사서 하루에 2개 정도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원이 한 달 정도 쉬었을 때 다른 친구랑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독서실에 가서 국어랑 수학 모의고사를 하나씩은 풀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휴원 기간 동안은 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슬럼프는 코로나로 인해 학원이 휴원할 때 자주 왔던 것 같습니다. 학원이 쉴 때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핸드폰도 계속하게 되고 PC방도 가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괜히 약속도 만들어서 놀게 되어 공부량이 적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성적도 떨어지고 학습 패턴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는 최대한 핸드폰을 꺼서 가방에 넣으려 노력했고 PC방도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독서실에 다니는 친구와 약속을 해서 하루 최소 공부량을 정해서 서로 감시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6월 평가원 때는 수학이 2등급이 나왔고 9월 평가원 때는 지구과학이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각 시험이 끝난 후부터 그 과목의 공부량이 조금 적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량을 조금 더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또 항상 멘탈을 잡았던 방법은 어차피 이 시험들을 못 봐도 나는 수능장에 가서 수능 당일날만 시험을 잘 보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성적이 올라서 수능날 제 인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기원 선생님 수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강기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단순히 수학 성적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학 실력 자체를 올리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태도와 관점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정훈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오개념들을 고칠 수 있었고 문제를 풀 때 일관적이고 정석적인 태도를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선생님들 모두 수업이 끝나고 찾아갈 때마다 많은 상담과 위로를 해주셔서 1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의고사나 원래고사를 제가 만족스럽게 보지 못했을 때 아웃킬러 선생님께 제가 정말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차피 모의고사 조금 못 봐도 수능장만 가서 잘 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항상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1년 동안 멘탈을 잘 잡고 수능날에도 그 선생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수능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당일날 선생님께 성적을 말씀드렸을 때 예측하신 제 대학 라인과 실제 컨설팅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학 라인이 상당히 일치해서 그 선생님의 약간 예측력에 대해서 놀랐고 그리고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선생님께서 카톡을 하시면서 최대한 제가 쓸 수 있는 좋은 대학을 찾아봐 주시려 노력하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시다 보니까 시험을 100점을 맞으면 항상 빌보드 맨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면은 다음번에는 내가 시험을 100점을 맞아서 무조건 맨 위에 내 이름을 올려놓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동기부여를 갖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항해 일지와 매거진을 보면서 전년도 우수대학 합격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도 이번에 수능을 잘 봐서 저기에 실려서 내년 후배들에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의 약간 학습 방법들도 알려주고 롤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말을 너무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후회 없이 선택하셔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